그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이제 안기부에서 체크를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됐다 하면서 이 사업을 공작의 계기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허동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김철룡이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이면서 안기부 공작원이라는 건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허동웅은 조선족 사업가로 돼 네. 있어요. 조선족 사업가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파일을 보면 이 공작 파일을 보면은 공작 파일에 허동웅이의 출입국 카드와 김철룡의 출입국 카드가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근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진과 이름이 사진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직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기부에서는 김철룡이라는 북한 공작원 신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허동웅이라는 조선족 사업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선택적으로 신분을 정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이중 간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이중 간첩들이 꽤 되나요? 이 공작의 세계에서는? 이중 간첩들이 공작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위에서 보고 있는 공작관들은 이 친구가 이중 간첩이다 아니다는 것을 되게 알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중 간첩을 쓰지를 않죠. 위험하니까. 우리 쪽 정보를 사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되는 건데 이놈이 가서 뼈를 내주고 살만 가져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중 간첩은 위험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삼국지 보면은 이중 간첩들 많이 나오잖아요. 적벽대전 때. 근데 그 허동웅이 노무현 정부 시기인가 수기를 냈어요. 책을 한 권. 예. 북풍 공작 한 해외 교포가 겪은 정치 실화. 선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북풍 공작, 안기부 공작에 희생된 중국 교포다. 자기는 그냥 중국 사업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중 간첩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해야죠. 네. 그렇게 하지 그런가요?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북에서도 우리 남에서 이미 우리 쪽 대한민국에서는 그 친구가 설 자리는 없어졌고요. 근데 공작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법 처리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변명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작을 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제 김상욱의 역할이 컸지만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은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공작 파일에 다 남아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이제 이 허동웅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는 만배구, 그러니까 만배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만이라고 하는 중국어로는 이제 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그 전인대 의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의 중국의 고위 인사의 자제분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냥 통역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새정치국민회의도. 만배구를 등장시키게 된 것이 허동웅이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동웅이 중국인 조선족 그 교포 사업가가 왔는데 당시 야당의 총재가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일개 조선족 그렇죠. 사업가를. 근데 DJ 일산 그러니까 정발산동에 있는 김대중 총재의 집을 방문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명망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인대 의장 아들 만배구 정도 되면 뭐 김대중 총재가 만나자고 오파를 해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이걸 안기부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기부에서 기획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허동웅이를 김대중 총재와 접촉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면 조만진 국장이 뭐 총재님 이 조선족 사업가인데 저희 사업을 등신불 반입 사업을 하는데 한번 만나주시죠. 만나줍니까? 그런 걸 절대 안 만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중국 전인대 의장 말리 의장의 아들 만배구가 와서 총재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어떤 그 명망가의 자제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중국의 고위층 자제고 이 만배구 자체도 그래서 이제 공산당의 고위 간부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촉의 어떤 모티브를 만들기 위한 이 역시 고도의 공작이죠. 그 실제로 사실 허동웅이나 만배구가 같이 1996년 8월인가 김대중 총재의 당시 총재의 그 일산 자택을 실제 방문했어요. 방문했어요. 예. 네.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당시 김홍일 아들인 김홍일 의원도 있었고요. 예, 같이 기념사진도 같이 찍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쨌든 간에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일단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만난 걸로 이 공작은 80%는 달성이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김대중 총재와 공작원의 만남 이후에는 공작원의 진술만 남아 있는데 이 공작원 허동웅이 이중 간첩이기 때문에 안기부의 지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진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공작의 80%는 달성했다. 이제 20%가 남았던 거예요. 네. 그 20%를 이제 이 공작에 등장하는 다른 공작원, 재미교포 사업가로 등장하는 윤홍준이라는 예. 친구가 등장을 해서 이 친구는 이 낙성 공작에도 주요 임무를 담당을 했는데 결국은 허동웅이 김대중 총재를 만난 직후에 이건 공작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예.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워닝을 해서 예, 윤홍준이 이제 어떤 역할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말렉 공작에서만 이제 윤홍준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또 조만진 국장이 허동웅 만배구 일행의 그 LOE 호텔 이 호텔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체류비 국내 체류비도 지원을 했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4일 밤에 저희가 미행을 했었거든요. 조만진 당시 이제 조직국장에 대한 미행 지시를 받고 미행을 했었는데 LV 호텔로 가더라고요. 제가 조만진 국장을 당시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LV 호텔로 가서 이렇게 수표를 가지고 이설을 해주고 나온 게 허동웅, 만배구, 그다음에 만배구 기사 이렇게 뭐 수행 직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행해서 정발산역 지금 정발산역 있는 데죠. 거기 DJ를 만나러 가는 것을 미행을 하고 또 뒤에서는 LV 호텔 측에다가 도대체 이게 뭐 저 사람이 와서 계산한 내역 한번 보자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에 이설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 2장. 예, 본인의 이름을 이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 카피를 해왔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9조의 편의 제공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범증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왜 수표를 사용했을까요? 근데 그 수표를 그러니까 방심했던 거죠. 이게 조만진 국장 입장에서는 등신불 반입 사업이고 당의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등신불 반입이라는 당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표를 쓸 수 있었고 거리낌이 없었죠. 네. 거리낌이 있었다면 정말로 나중에 이 안기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북한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면 자기들 신분이 드러날 거. 이게 조만진 개인 돈이었겠습니까? 당의 돈이고 이건 최종적인 책임은 김대중 총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게 이설을 하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쪽의 입장이고 안기부 쪽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9조 편의 제공에 대한 범증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거의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김대중 총재를 만났으니까 북한 공작원이 음. 우리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허동웅을 북한 공작원 겸 조선족 사업가로서 남한 안기부의 공작원이라고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은 간첩인 겁니다. 북한 공작원이기 때문에 간첩으로 얼마든지 사법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딱 국가보안법에 딱 걸리는 지금 정확하게 공작이네요. 떨어졌죠. 구조의 네. 편의 제공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저기 뭐냐 일산 자택에서 김대중 총재를 만난 것도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나요? 만난 거 가지고는 이제 회합은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 주도적으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김대중 총재는 몰랐는데 몰랐죠. 이건 회합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를 가서 만난 직후에 안기부에서 기획하고 있었던 것은 허동웅이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다음에 공작금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김대중 총재가 돈을 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기 위한 공작이었던 거죠. 그러면 친서는 압수수색해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 그걸 놔뒀겠냐, 태웠겠지. 내용은 뭐였냐? 뭐 남북 간에 뭐 잘해보자. 이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북쪽에서 하면은 통일전선 전술인 것이고 우리 쪽에서 잘해보자 하면은 이게 뭐 용공인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 이건 이제 보강 증거만 한마디로 필요했던 겁니다. 직접 증거 수표 이서된 수표 확보했죠. 증인 확보했죠. 그 간첩 피의자 확보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것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친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공작금을 전달하고 이거를 이제 짰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먹힐 수 있는 그런 공작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도 우리 그 한반도의 상황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정말 믿기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북한과 관련해서. 근데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수 정권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사법 처리는 가능하고 믿거나 말거나 보수 정권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믿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런 판단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예요. 이건. 근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안기부는 김대중 총재의 사법 처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속을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점은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진짜 내용이에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과거 얘기고 뭐 또 때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반복 재생되는 북풍의 하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아까 모두의 기자님께서 공작을 공유를 누구하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 낙성 공작은 대북 공작 부서가 그것도 차단의 원칙이 아주 철저한 정보기관에서 다른 부서가 대공수사국에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공작 파일을 넘겨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수사국에 근무하고 있던 참 공교롭게 제가 김상욱한테 그 파일이 보여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여러 부서가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진보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가 지금까지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 김대중 후보를 사법 처리를 해서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린치를 가하고 뭐 차량으로
유세 과정에 돌진을 해서 그 김대중 후보 자제분이 김홍일 의원이 장애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